어젯밤 미국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5%입니다. 나스닥이 2.2% 무너지는 동안 반도체는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8%, 하이닉스가 7% 빠졌습니다. 무너진 건 미국이라는데 정작 판 건 우리라는 거예요. 숫자로 먼저 볼게요. 어젯밤 나스닥 미국 기술주는 2.2% 무너졌어요. 근데 미국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5%, 거의 안 빠졌죠.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삼성전자는 8%, 하이닉스는 7%가 빠졌습니다. 무너진 건 미국인데 크게 판 건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너진 건 미국이라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작 반도체를 안 팔았어요. 어젯밤 미국 반도체는 마이너스 0.5%,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판 건 오늘 아침 우리 시장이에요. 삼성전자 8%, 하이닉스 7%. 왜 미국은 안 팔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뉴스에서는 전쟁이다, 유가다 하는 통에 묻혀버렸거든요. 그 발표가 뭐냐?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앞으로 AI에 쓰겠다는 돈을 공개했어요. 얼마냐면요, 1,0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커요. 근데 오픈 AI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서로 경쟁하듯 금액을 올리는 중이고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작은 빅테크 지갑이에요. 다들 AI에 쏟아붓겠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흘러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요. 그럼 우리는 왜 팔았을까요? 저는 이거 판 분들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팔게 만든 범인이 따로 있거든요.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어제 하루 트럼프가 터트린 게 두 개예요.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기름값이 $100를 넘었고 한국 물건엔 관세를 12.5%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란 공격 얘기에 기름값이 배럴에 $100를 넘었어요. 두 번째, 한국 물건엔 관세 12.5%, 물건 팔아 먹고 사는 나라엔 그냥 세금 고지서죠. 무서울 만하죠. 무서워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쪽엔 트럼프가 만든 공포가 있고 반대쪽엔 빅테크가 꺼낸 1,000조 원이 있어요. 이 둘이 정면으로 붙은 판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는 어젯밤 숫자에 이미 나와 있어요. 먼저 공포 쪽부터 제대로 보겠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어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다고요. 이게 왜 우리 주식이랑 상관이냐? 기름 때문입니다.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로 지나가요. 여기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하루 만에 7%를 뛰면서 배럴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 유가 $100를 넘었어요. 기름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기름값이 오르면 그 다음은 뭐냐? 물가죠. 기름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 특히 기술주는 눌립니다. 그래서 어젯밤 나스닥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세입니다. 미국이 60개 나라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사실상 12.5%가 걸렸어요. 물건을 미국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선 이건 그냥 세금 고지서죠. 전쟁에 기름값에 관세까지 하루에 3개가 겹쳤으니 시장이 파랗게 질릴만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오래 겪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실적 때문에 빠진 자리는 잘 안 돌아오는데 공포 때문에 빠진 자리는 공포가 걷히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졌냐 보다 100배 중요한 게 왜 빠졌냐입니다. 그럼 어젯밤 하락은 둘 중에 뭐냐? 그걸 가르는 열쇠가 아까 그 이상한 숫자예요. 반도체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2.2% 무너지는 동안 거의 안 빠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젯밤 미국에선 진짜 무너진 게 누군지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일 크게 깨진 건 반도체가 아니라 구글이에요. 하루에 7%가 빠졌어요. 구글이 장사를 못했느냐? 아니에요.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올해 AI에 쓸 돈 계획보다 더 올리겠다. 우리 돈으로 3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랬더니 주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네 버는 족족 다 쓰면 남는 게 뭐야? 이게 어젯밤 폭락의 진짜 얼굴이에요. 보세요.
어제 시장이 혼낸 건 돈을 쓰는 회사예요. 구글이 7% 빠지고 돈 문제 얘기가 나온 테슬라가 14% 넘게 빠지고 근데 받는 쪽인 반도체는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쓰는 놈은 혼났고 받는 놈은 멀쩡했다. 구글이 쓰겠다는 그 300조는 허공에 뿌린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매출로 꽂히는 돈이죠. 그 돈을 받는 쪽이 누구냐? AI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 구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글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는 건 반도체 금고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네?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안 판 이유가 보이시죠?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시장은 이 구분 없이 다 같이 팔렸습니다. 받는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쓰는 쪽 구글보다 더 팔릴 이유는 없었는데도요. 그럼 자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 받는 쪽이 어디냐? 오늘 이름까지 3곳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타점은 못 알려드려요. 하루만 지나도 틀린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해버리면 유튜브에 박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챙겨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놨어요. 근데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확인하실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고 뒤에 나올 이야기가 더 아깝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내용부터 집중하시고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서 근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마음속에 몇 달째 있는 불안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나 꼭지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증권가 말로 하면 이걸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 불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굴러왔거든요. 값이 좋다 싶으면 다 같이 공장을 늘리고 물건이 쏟아지면 값이 폭락하고 이걸 수십 년 반복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곧 꺾이겠지는 사실 학습의 결과죠. 근데 어젯밤 발표들이 바로 이 불안을 정면으로 때린 겁니다. 왜냐? 피크아웃이 오려면 수요가 꺾여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겠다고 줄을 서요. 사겠다는 쪽이 뭘 하고 있느냐면요. 오픈 AI가 1000조를 부르고 구글이 300조로 올려 부르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투자 계획을 내놔요. 빅테크가 올해 쓰는 돈만 합쳐도 또 1000조 원입니다. 수요가 꺾이기는커녕 줄을 서는 중이에요. 여기에 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꼭 집어서 테슬라 AI칩 만드는 삼성 텍사스 공장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메모리 얘기만 나오던 삼성한테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쪽에서도 큰손 고객이 줄을 선다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하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공포는 진짜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공포 때문에 정작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발표들이 헐값에 묻혀버렸다. 공포는 뉴스 헤드라인을 잡았고 돈은 조용히 반대쪽에 도장을 찍었다. 제가 시장에서 배운 두 번째 법칙이 이겁니다. 뉴스는 시끄러운 쪽에서 나는데 돈은 조용한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그 1000조 원이 반도체로 흘러온다 치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먼저 도착하느냐?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쳐다보는데요. 생각을 한 칸만 더 해보세요. 삼성이 돈을 벌기 전에 삼성이 먼저 돈을 써야 하는 데가 있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 주문을 다 받아내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하죠. 그리고 그 뜨거워진 AI를 시키는 회사, 마지막으로 만든 칩을 검사하는 회사, 돈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3곳,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 E&A입니다. 옛날 이름으로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플랜트, 그러니까 큰 공장을 지어주는 회사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늘리기로 하면 제일 먼저 전화 받는 데가 어디겠어요? 짓는 회사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숫자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평택에서 P4, P5 반도체 공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더 큰 공사판이 대기 중입니다. 삼성이 짓기로 하면 이 회사부터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걸 숫자로 보면 2분기 첨단 산업 쪽 매출이 1년 전보다 42%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1% 늘었고요. 지금 평택 P4, P5 짓고 있고 뒤엔 용인 클러스터가 대기 중이라고 했죠. 이 회사가 반도체 증설의 첫 번째 수치인이에요. 증권가는 올해 첨단 산업 수주만 7조 원을 넘게 봅니다. 공사판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 회사가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본업이 원래 중동에 플랜트 지어주는 일이에요. 기름값이 $100를 넘으면 산유국들 곡간이 차고 곡간이 차면 공장 발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들 무서워하는 그 유가 급등이 이 회사한테는 오히려 주문서가 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물론 리스크도 같은 데 있습니다. 중동에서 진짜 전쟁이 터지면 공사 자체가 멈출 수 있는 동네니까요. 반도체 증설의 첫 수치인이면서 유가까지 우군인 자리. 다만 전쟁 그 자체는 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고백하고 갈게요.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이 세 곳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얘가 이 판의 대장인데 지금은 좀 가려두겠습니다. 이 종목은 증권사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아직 공개가 안 된 종목이라 이름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종목부터 보시고 이 종목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GST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질문 하나만 던지면 돼요. 그 1,000조 원, 실제로는 뭘 짓는 데 쓰는 돈일까요? AI 데이터 센터예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수만 장씩 꽂아놓은 거대한 건물이요. 근데 이 반도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뜨겁습니다. 못 시키면 1,000조를 쓰고도 기계를 못 돌려요. 오죽하면 엔비디아 최신 칩은 발열 때문에 못 돌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판에서는 시키는 기술이 곧 병목입니다. 못 시키면 1,000조를 쓰고도 못 돌려요. 그래서 이 판에선 시키는 회사가 곧 열쇠예요. GST가 바로 그 시키는 회사입니다. 본업부터 그래요. 반도체 공장에서 장비 온도를 잡아주는 칠러,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로 삼성 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콕 집은 그 삼성 텍사스 공장으로도 이 회사 장비가 나가는 게 수출 데이터에 잡힌다는 분석이 있고요. 근데 진짜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서버를 공기로 식히는 게 한계에 오니까 아예 통째로 특수 액체에 담가서 식히는 기술이 뜨고 있거든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GST가 이 장비를 이미 만들고 있어요. 정유사 SOE라고 손잡고 냉각 액체까지 묶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냉각 밸류체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이에요. 여기서 정직하게 한 줄 긋고 갈게요. 액침 냉각은 아직 매출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기대가 먼저 달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의 출렁임이 클 수 있어요. 본업은 공장 증설 따라 정직하게 크고 신사업은 1,000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에 병목을 겨눈 자리. 되면 크고 안 되면 본업만 남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DI입니다. HBM 얘기 많이 들으셨죠? AI용 메모리, D램을 아파트처럼 쌓아 만든다는 거. 근데 쌓는 게 왜 어려운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12층짜리 아파트에서 한 층만 부실이어도 아파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HBM은 검사가 곧 돈이에요. 분량을 얼마나 일찍 잡아내느냐가 수요를, 그러니까 이익을 결정해요. DI가 바로 그 검사 장비, 그 중에서도 웨이퍼 단계에서 미리 지져보고 걸러내는 버닌 테스터를 만듭니다. 올해 초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차세대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1,00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하이닉스가 HBM 세대를 넘어가는 국면이라 딱 맞물리는 자리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HBM4로 세대를 넘어가는 중이라 세대가 바뀔 때마다 검사 장비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많이 팔릴수록이 아니라 많이 만들수록 버는 자리예요. 리스크는 특정 고객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 고객의 투자 일정이 미뤄지면 같이 미뤄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삼성 E&A가 짓고 GST가 시키고 DI가 검사합니다. 셋 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을 받는 회사들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배운 세 번째 법칙. 테마는 뉴스로 오는데 돈은 늘 부품하고 장비부터 흐르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무서워서 다 같이 파랗게 질리면 이런 자리들까지 같이 싸게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날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매수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볼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자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줄 관찰 덧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이 틀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트럼프가 진짜로 이란을 치는 경우예요. 그럼 기름값은 $100가 아니라 그 위를 보게 되고 물가가 다시 뛰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안 가리고 다 눌립니다. 관세 12.5%도 협상용 엄포로 끝날지 진짜 물릴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빅테크의 1,000조 원은 아직 쓰겠다는 말이지 다 쓴 돈이 아닙니다.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발표에서 투자 계획이 줄어드는 낌새가 보이면
오늘 제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온 세 종목은 덩치가 작아서 빠질 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아프게 빠집니다. 시장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같이 보는 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까지 굳이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솔직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같은 종목을 사고도 들어간 날에 따라 수익이 갈립니다. 종목 잘 골라놓고 자리가 나빠, 견디다 못해 손절하고 팔고 나면 그제서야 오르고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뭘 사냐보다 언제가 100배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장에서는요. 근데 이건 방송에서 못 말씀드려요. 왜냐? 그날 수급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한 이야기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종목 분석까지만 하고 실질적인 타점 공유는 무료 공부방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세 종목 지금 담아도 되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타점을 매일 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당장 7월 23일 오전 9시 7분에 제가 이 무료 공부방을 통해 GNC 에너지 종목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0.91%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GNC 에너지 종목으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종목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이미 7월 5일 더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미 분석을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공부방을 통해 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월 22일에는 SK 이터닉스 종목으로 21%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대원전선으로 9.32%, 7월 20일에 SK 이터닉스로 9.04%. 이렇게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올라가는 종목만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만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해 놓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고 그런 시장에서 종목을 찾고 타점을 잡는 게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에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종목들 실제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누르지 말라고 했죠. 이제는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분들한테만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3개 중에 뭐가 제일 궁금하셨는지 같이 적어주시면 그거부터 방에 다루도록 하고 구독을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구독자분들이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려놓은 그 대장 종목도 같은 링크에 있어요. 그래서 30초면 되고요. 돈 일체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 쓰신 바로 그 자리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하고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발표 정리도 여기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방에 없으면 바로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분이면 꼭 같이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3줄만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 어제 하락은 실적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포로 빠진 자리는 공포가 거치며 돌아오더라. 둘, 시장이 혼낸 건 돈 쓰는 쪽이었지 받는 쪽이 아니었다. 미국 반도체가 안 빠진 이유다. 그 돈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이 사와야 하는 걸 파는 회사들이다. 삼성 E&A, GST, DI. 그리고 내일은요. 오늘 다들 악재라고만 하는 그 관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가운 동네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제 해석이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